서울의 아파트 이제 매매 거래 가격이 9억 원대로 내려왔답니다. 결국 이제 무리하게 이제 대출을 많이 내서 뭐 10몇 억대 집을 사는 것보다 이제 8억대, 9억대 혹은 좀 더 낮은 가격에 이제 집들을 사는 게 좀 더 늘었나 봅니다. 실제로 이제 절대적인 이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내려갔다 뭐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, 실제로 거래가 좀 주로 잘 이루어지는 가격대에 이 부동산 거래가 좀 더 많아진 거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.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점점 더 이제 고려해 봐야 할 것들은 부동산에 너무 자산 비중을 과도하게 두는 건 좋은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. 우리는 통상 뭐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80%, 85% 이 정도까지 갑니다. 근데 이제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는 흔히 말하는 이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부동산과 이 현금성 자산의 비중이 50대 한 45 정도 된답니다. 이상하죠? 왜 합치면 100이 아니고 50 플러스 45 하면 95인데 5가 왜 이렇게 남는 거지?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, 그 이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 나머지 5는 좀 다른 곳에 좀 투자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네요. 그게 뭔가 하고 봤더니 뭐 미술 그림이나 아니면 뭐 또 다른 뭐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. 뭐 수집품 같은 것 말입니다. 아무쪼록 우리가 살아가며 현금성 자산을 좀 더 확보하는 게 더더욱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. 그래야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현금이 우리에게 이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이 생활비로 이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인 거죠.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할 때 항상 이 고배당 우량주든 아니면 고이자를 준 채권이든 뭐 그런 것들이 좀 더 확보가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. 저도 당장은 아니고 이제 3년, 4년, 5년 안에 뭐 부동산을 이제 매수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, 또 지금 현재는 이제 현금성 자산을 조금 더 많이 비중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. 현금성 자산을 잘 운영해서 현금 흐름을 확보하고 싶은 게 이제 제일 큰 이유죠. 저도 이제 여전히 노후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 퇴직연금을 계속 가져가야 되고 IRP 같은 것들 말입니다. 게다가 이제 이 배당을 주는 이제 주식도 가져가야 되고 여러 가지의 것들을 이제 고려하면서 지금 지내고 있는 중입니다. 아마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이제 하나씩 둘씩 따져가며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. 그렇게 만들어 가다 보면 이제 나름의 이제 살아갈 이제 방책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. 한다라는 게 참 쉽지 않구나, 소홀하지 않구나라고 생각하지만,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월급을 받으며 살아온 시간들이 25년째가 되다 보니 그래도 퇴직금도 한 1억 가량 그래도 쌓였구나, 이게 또 감사하기도 하고, 그래도 개인연금도 그래도 따로 들어놓은 게 있어서, 그건 아주 어렸을 때부터 들어놓은 게 있어서 그것도 그래도 나중에 어느 시점이 되면 이 개인연금으로 최소한 90만원에서 한 100만원 정도 나올 수 있겠구나, 뭐 이런 생각도 하는 거고요. 뭐 국민연금도 제가 이제 예상하는 그 시기까지 계속 납입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37년 넣게 되면 이제 대략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? 대략 뭐 170에서 180만원 정도 이렇게 받을 수 있을 것 같고, 현재 기준으로. 그리고 이 만 65세까지 만 61세부터 만 65세까지 이 5년을 더 추가로 불입한다라고 하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그 금액 자체가 170, 180이 아니라 한 220, 230까지도 늘어날 수도 있겠구나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거고, 물론 그때까지 일을 했을 때 말인 거죠. 만 60까지 일한다고 해도 이제 감사한 거고, 그렇게 됐을 때 대략 한 170에서 한 180 정도 받을 수 있다,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 거고, 여기에는 이제 퇴직연금은 이제 고려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퇴직연금을 좀 더 이렇게 받게 된다라고 하면, 그러면 남들이 흔히 얘기하는 금태족이 될 수 있으려나 뭐 이런 생각들도 하는 거죠. 결국 부동산에만 올인하지 않고 여러 가지의 현금성 자산들을 잘 분산해서 나눠 가지고 간다라고 하면 아마 나중 어느 시점에는 저 고배당 우량주에서 나오는 이 배당금도 나올 것 같고, 고이자를 주는 채권에서 또 이자 수익도 생길 것 같고,
여러 가지의 것들이 이제 같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. 그러한 것들이 다 제 생각대로 딱딱 다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준비해 가며 살아가면 그래도 노년이 좀 안정적으로 갖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. 그렇게 하나씩 둘씩 조금씩 준비해 나가는 게 가장 현명한 모습일 것 같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렇게 차근차근 움직이면 괜찮을 것 같은 거죠.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렇게 지내면서 삶을 좀 다듬어 나가볼 작전입니다. 그러면 꽤 유용할 것 같습니다. 꽤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죠. 지금 이제 저녁이다 보니까 길이 미끄러워서 이제 개걸음처럼 천천히 걸어갑니다. 우리가 살면서 항상 살얼음 걷듯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딱 지금인 것 같습니다. 이 길이 미끄러우면 빨리 움직이면 큰 사고가 날 수 있으니 최대한 조심해서 천천히 걸어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.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대략 5년가량은 제일 힘든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조금 더 조심하며 지내는 게 제일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게 지내야 그래야 삶이 좀 안전해지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. 남들보다 좀 더 돈 많이 벌고 싶고 투자도 좀 잘해서 뭐 3억도 5억도 10억도 20억도 생겼으면 좋겠습니다. 근데 너무 그렇게 크게 욕심부리고 크게 이렇게 빨리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생각은 되게 위험한 것 같습니다. 그보다는 차라리 분산해서 예금과 적금과 고배당 우량주와 채권과 뭐 이런저런 것들을 최대한 나눠서 분산해서 가져가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너무 많은 우려, 너무 많은 염려들이 생길 수가 있죠. 손해가 많이 생길 수도 있고요. 또 이익을 좀 볼 수도 있습니다. 근데 멀리 내다보고 길게 생각하고 천천히 기다리고 또 두고 보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. 섣부른 이 탐욕이 인생을 빨리 망가뜨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 천천히 차근차근 두고 보고 조심조심 움직이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살아가자라고 내 자신에게 항상 이야기하며 살 생각입니다. 조심하는 게 더욱더 필요하다.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함부로 도장 찍지 않고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오늘 말고 내일 그리고 다음 주 그렇게 좀 미뤄서 결정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움직이는 게 좀 더 현명한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. 정신 바짝 차리고 항상 낮은 자세로 바짝 엎드려서 사는 게 제일 나은 모습일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